페이스북과 인스타, 카카오와 멜론, 구글과 유튜브. 이 관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브랜드를 인수한 사례들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인수당한 브랜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힘을 존중하고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옷에도 그런 브랜드가 있습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패션 브랜드에서 한 가지 품목만 선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시즌별로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여야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패션 브랜드의 이 불문율을 지키지 않는 이탈리아 전통 브랜드 슬로웨어 이야기입니다. 인트로에서 이런 브랜드들을 언급한 이유는 슬로웨어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안에 브랜드의 형태를 띠기 때문인데요. 바지 한 가지로 정점을 찍은 인코텍스, 이탈리아의 테일러링을 캐주얼하게 풀어낸 아우터 전문 브랜드 몬테도로, 특허 소재로 니트를 짜는 자노네, 다림질이 필요 없는 셔츠를 처음 출시한 글렌셔츠, 몇십 년 동안 한 종류의 옷만 만든 4개의 브랜드가 모여 하나의 브랜드를 형성했습니다. 장인처럼 한 우물만 판 브랜드의 제품들은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그 특별함이 모여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브랜드 이야기와 함께 각각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브랜드의 탄생. 얌전하고 클래식한 지금의 스타일과 브랜드의 탄생 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브랜드가 창립되기 5년 전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전쟁의 바람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시아의 동남쪽, 지금은 관광지로 잘 알려진 인도차이나 반도입니다. 그중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그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세계전쟁의 여파로 군사 물자가 충분하지 않았던 당시 프랑스는 주변 국가의 군용품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웃나라였던 이탈리아도 예외는 없었죠. 그때 그 의뢰를 받았던 베니스의 한 공장이 인코텍스의 탄생지였습니다. 끊임없이 발발하는 전쟁으로 당시 프랑스는 미래를 대비해 많은 양의 군복을 의뢰했는데요. 공장은 이 의뢰만 믿고 튼튼한 면직물을 대량으로 구비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생각보다 프랑스는 전쟁에서 빠르게 손을 뗐고 군용품에 대한 주문을 중단합니다. 물론 이탈리아 자국 군복도 만들고 있던 터라 그 원단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한 국가를 상대로 거래하던 막대한 재고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공장은 민간인들을 타겟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950년대 이탈리아는 섬유와 의류산업의 부흥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탈리아 바지는 섬세한 테일러링 기법을 기반으로 착용자에게 보다 편안한 느낌을 준다는 평이 자자했죠. 공장의 주인이었던 까를로 콤파뇨는 자신의 제작 기술과 이 평판을 활용하여 브랜드를 창립합니다. 솔로 판탈로니, 오로지 바지만이란 슬로건과 함께 브랜드 인코텍스가 이때 탄생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한 인코텍스는 차차 입소문을 타게 되고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에서도 주문을 받으며 제조업체로도 활동합니다. 그러다 아들이 회사에 합류하며 인코텍스의 바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인코텍스 바지의 특징. 이쯤 되면 인코텍스 바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남성복 바지 하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걸까? 인코텍스 안에도 당연히 여러 종류의 바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청바지와 치노 팬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여유롭게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잠깐 멈추고 옷장에 있는 면바지 혹은 청바지를 가져와 비교해보세요. 영상의 재미가 배가 될 겁니다. 먼저 면바지 치노 팬츠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호주머니. 바지를 입고 처음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 손으로 호주머니를 펴가며 넣어본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말아 올라가거나 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바지의 옆 봉제선에 맞춰 호주머니를 봉제해 놓았고요. 안감을 추가해 지퍼 부분과 연결하였습니다. 호주머니의 안쪽을 보면 바로 안감이 나오지 않고 바지 원단이 안쪽까지 깊숙하게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손을 넣을 때가 아닌 뺄 때 힘이 없는 안감이 딸려 나오는 것을 방지한 디테일입니다. V스플릿. 착용자에게 아무리 완벽한 사이즈라도 셔츠를 너입이냐 빼입이냐, 식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허리 사이즈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진 만큼 허리에 여유가 없다면 불편함을 느끼겠죠. 갈라진 이 부분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넣은 디테일입니다. 허리밴드. 허리의 안쪽 부분을 보면 바지의 원단이나 호주머니 원단과는 다른 원단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다르지만 만져보면 매끄러운 표면보다는 거칠거나 뭔가 걸리적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바지 속에 넣었던 셔츠가 빠져나와 다시 집어넣는 수고를 이것이 덜어줍니다. 이 부분의 거친 표면이 빠져나오려는 셔츠를 잡아주기 때문이죠. 시접. 원단을 봉제하고 이렇게 살짝 남는 부분을 시접이라고 합니다. 보통 옷들은 이 시접 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인코텍스의 바지는 가랑이 부분에 이렇게 넓은 시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게 수선을 위해 남겨둔 디테일입니다. 참고로 가먼트 다잉 팬츠의 경우 봉제 부분에 염색의 흔적이 있어 시접에 여유가 있다고 사이즈를 늘리면 자국이 남으니 주의해주세요. 블루루프. 인코텍스의 상징이기도 한 이 조그만 고리는 벨트를 위한 디테일입니다. 벨트 구멍에 넣는 벨트 후크를 이 고리에
바지에 넣어 사용하는 건데요. 이것 역시 움직이는 데 있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벨트고리. 인코텍스는 바지의 종류와 출시한 시기 상관없이 벨트고리가 일관되게 얇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두꺼운 벨트고리보다 약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얇은 두께를 고수하는 이유는 인코텍스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청바지입니다. 인부들을 위한 튼튼하고 거친 청바지가 인코텍스의 정체성을 만나 고급스러운 테일러링 데님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블루 디비전이라고 불리는 이 라인은 일반적인 청바지에서는 보기 힘든 디테일이 많은데요. 앞서 설명한 디테일을 제외한 재미있는 특징들 한번 볼까요? 리벳이 없다. 인부들의 청바지는 무거운 도구들을 수납하기도 하고 거친 환경에서 자주 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만들어야 했는데요. 그 해결책이 이 쇠로 된 리벳입니다. 이것을 처음 사용한 게 리바이스죠. 하지만 인코텍스의 청바지는 이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실로 처리해 놓았죠. 소재. 기존 청바지는 튼튼해야 한다는 목적성 때문에 두꺼운 면 100%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 청바지는 부드러운 촉감과 착용감을 위해 다른 소재를 추가했는데요. 신축성이 있는 폴리우레탄과 부드러운 캐시미어입니다. 특히 피부가 닿는 안쪽은 기모 처리를 해서 청바지를 입었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허리밴드. 이 청바지는 특히 허리밴드 부분이 특이합니다. 엉덩이 부분으로 갈수록 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것은 힙라인이 더 높게 형성되어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태 살펴본 디테일만 해도 기존 청바지와 완전 다른 정체성을 가진 바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외에도 튼튼한 가죽 패치가 아닌 마르지엘라가 떠오르는 허술한 봉제의 패치, 슬랙스처럼 봉제실을 숨기기 위해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들을 일일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바지와 가장 큰 차이를 아는 방법, 그냥 입어보는 겁니다. 80년 동안 쌓아온 그들의 노하우가 담긴 착용감과 그 편한 착용감과는 상반되게 다리를 슬림하게 보이게 하는 실루엣을 가졌습니다. 워크웨어의 핵심 소재인 데님도 인코텍스를 만나면 세련되게 보이는 이유죠. 가장 기본이 되는 청바지와 면바지만 보았지만 그들은 바지에 적합한 원단도 직접 개발했습니다. 로얄 바타비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던 시절, 지금 수도의 이름이 바타비아였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으로 이 바타비아 지역의 실크가 유럽으로 퍼져나가 유명해졌는데요. 그때의 그 바타비아 실크의 은은한 광택감을 면으로 재현한 소재가 이 로얄 바타비아입니다. 실제로 보면 실크의 과한 광택이라기보다 실제로 보아야만 느껴지는 미세한 광택과 종이 같은 표면을 가졌습니다. 도스킨. 혹시 몰스킨 원단을 아시나요? 유럽 군복에서 자주 보였던 몰스킨은 원단의 한쪽 면을 빗질하여 기모가 올라오게 한 원단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장점을 가졌죠. 인코텍스의 도스킨은 이 기모를 일으킨 후 굳이 다시 깎은 원단인데요. 다시 깎을 거면 애초에 그대로 두지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요. 데미지를 주어 기모를 일으키고 그것을 깎으면 원단이 한결 얇고 부드러워집니다. 사계절 모두 입을 수 있게 범용성을 높인 원단입니다. 실용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도 내구성은 괴념치 않고 지키려 한 품위, 그리고 원단 개발까지. 이렇게 바지 하나만으로 정점에 오른 인코텍스라도 한계를 직면합니다. 바지만으론 부족하구나. 우리가 바지를 만드는 것만큼 신경 써서 옷을 만드는 다른 브랜드를 찾아보자. 그들은 가치관이 비슷한 브랜드들을 찾아 하나 둘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인수한 고인물 브랜드의 아이템들을 조합해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착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몬테도로. 58년도에 시작해 인코텍스와 비슷하게 아우터 한 가지만 만들어 온 브랜드입니다. 몬테도로의 자켓들도 그들만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살펴볼게요. 봉제. 격식을 차린 클래식 자켓은 봉제한 부분을 숨겨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몬테도로의 자켓은 힘을 받는 모서리 부분에 빠텍을 칠해 이음새에 쳐서 외관상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펠, 어깨, 팔 부분을 보면 이렇게 특이하게 봉제가 되어 있는데요. 프릭 스티치라고 부르는 이 방식은 실이 이렇게 띄엄띄엄 보이는 봉제입니다. 무늬가 있는 자켓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몰스킨 원단에 워싱을 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게 한 자켓에서는 정말 잘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깔끔함과는 상반되는 디테일이죠. 몬테도로의 자켓은 포멀과 캐주얼 두 가지 포지션을 모두 잡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다음에 나올 디테일에서도 계속 보입니다. 안감과 심지. 자켓은 각이 잡혀 있을수록 원단에 광택이 있을수록 포멀한 느낌을 줍니다. 인코텍스의 자켓은 옷의 각을 잡아주는 심지와 그런 심지를 가려주고 광택감 있는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안감이 없습니다. 대신 안감이 없으면 안쪽에 봉제가 전부 노출되는데요. 몬테도로 자켓의 안쪽은 허리를 잡아주는 다트, 뒤쪽이 갈라져 있는 벤트 부분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티치. 그런데 이 안쪽에서도 포멀한 디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금방이라도 뜯어질 것 같아 보이는 이 봉제는 정장 바지 밑단에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바깥쪽 봉제실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약한 내구력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사용한 이유는 당연히 외관상 깔끔함을 위해서입니다. 포켓과 라펠, 눈매가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듯 자켓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라펠과 포켓입니다. 몬테도로의 라펠은 이 모서리가 내려간 노치드 라펠이 쓰입니다. 이렇게 솟은 피크 형태보다 범용성이 높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풍기죠. 그런데 포켓은 이것과 반대되는 느낌을 주는데요. 위쪽이 더 뾰족한 비대칭 형태 때문입니다. 이것은 배 모양을 본따 만들어 바르카 포켓이라고 불립니다. 포멀한 느낌이 드는 포켓과 그 느낌을 중화시키는 라펠의 모양과 두께, 과하지 않게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다트까지, 욕심 가득한 이 자켓이 몬테도로를 대표하는 아이템이지만 워크 자켓, A1 자켓이 기반인 다양한 자켓들도 만들어 바지와의 궁합을 맞췄습니다. 자노네, 니트만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니트만 만드니 당연히 니트를 짜는 기술도 좋지만 자노네의 강점은 소재에 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특허 소재를 사용해 니트를 짭니다. 아이스 코튼, 이름에 걸맞게 더운 여름에 입는 시원한 원단입니다. 이 시원한 느낌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실을 사용합니다. 실 2개를 꼬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실을 당기면 다시 팽팽해지죠. 이 원리를 바탕으로 진공관에서 꼬임수를 많게 만든 실, 그 실로 짠 원단이 아이스 코튼입니다. 실의 꼬임 때문에 원단에 주름을 형성합니다. 이 실과 특별한 짜임 방식으로 피부에 닿는 표면적을 줄여 시원한 느낌이 들게 하죠. 비슷한 원리로 주름이 지게 한 시어서커와는 다르게 아이스 코튼은 외관상 이런 주름이 티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밀라노 과학기술박물관에도 전시가 될 만큼 특별한 기술력 덕분이죠. 플렉스울, 여름 소재가 있다면 겨울 소재도 있겠죠. 플렉스울이라는 특별한 울도 있습니다. 양모는 얇고 길수록 더 부드럽고 가치가 높습니다. 플렉스울은 울 중에서도 얇고 긴 최고급 메리노 울을 사용하여 실도 가늘게 만들어 부드러움을 극대화했는데요. 양모도 얇은데 실까지 얇으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내구성을 보완하고 착용감을 높이기 위해 나일론 소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특허 소재 외에도 캐시미어, 알파카 등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니트 브랜드입니다. 글렌셔츠, 당연히 셔츠만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이제는 패턴이 똑같아 지겨우시죠? 셔츠까지 상세히 설명하기엔 영상이 늘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셔츠를 포함해 여태껏 설명드린 모든 제품들을 합쳐보았습니다. 올해에는 슬로에어 최초로 셋업 제품도 보였는데요. 특이하게 자켓에 몬테도로가 아닌 인코텍스 라벨이 있더라고요. 담당자분에게 여쭤보니 지금까지는 4개의 브랜드가 독립적으로 제품을 만들어 룩을 제시했다면 올해부턴 룩을 먼저 만들고 이에 맞는 제품들을 제작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4개의 브랜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즌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제품의 퀄리티가 그대로 유지만 잘 된다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룩을 선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극적이고 후딱 먹어치우는 인스턴트 음식이 아닌 진득하게 앉아 코스 요리와 함께 흘러가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 옷으로 대입한다면 가성비, 트렌드를 찾는 사람이 아닌 클래식하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알아봐주길 바라며 지은 이름이 슬로웨어 아닐까요? 그들이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어줄 취향을 가진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닿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전을 통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